자, 오늘 그려볼 것은 대퇴골입니다. 우리 허벅지 뼈예요. 장골부터 그려주고,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고관절약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퇴골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공에 막대기가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위쪽 면이 살짝 그 공보다 위쪽으로 튀어나와서 뾰족하게 돼 있고, 밑으로 갈수록 좀 더 골격이 넓어집니다. 근데 대퇴골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쪽이랑 밑에 쪽 면이 살짝 정면으로 보여요. 보인다기보다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117도일 거예요. 120도에 가까운 각도죠. 그래서 절반으로 가르면은 60도에 가까운 58도에서 59도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각도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외부 힘을 받아내기 아주 좋은 위치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척추를 타고 중력이라는 힘이 내려와서 장골을 타고 대퇴골 쪽 와서 무릎에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수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힘 빠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힘이 많이 받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측면에서 이걸 보시면은 자, 홈이 여기 대퇴골이 껴져 있는 홈이랑 이 대퇴골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랑 살짝 거리가 있어요. 앞쪽면 들려 있고 힘이 장골 쪽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대퇴골을 타고 무릎에서 수직으로 무릎에서 한번 힘이 살짝 꺾이면서 그러니까 얘는 강하게 내려오는 힘이라기보다는 가파르게 그냥 떨어지는 힘을 슬쩍 밀어서 방향만 틀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종아리도 한번 그려줄게요. 경골도 이제 대퇴골 밑면이 살짝 위로 들려 있으니까 경골은 윗면, 전면 윗면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골 껴져 있고 발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형상이고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형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방경사 되는 거 보면은 대퇴골이 그 골반의 경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뒤로 들려요. 경골도 마찬가지로 앞면이 내려와 있었는데 오히려 앞면이 들리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발 앞쪽, 발등 쪽이 바닥에서 뜰 겁니다. 자, 그리고 장골 쪽으로 떨어지는 힘은 두 갈래로 갈라져요. 앞쪽과 그 골 안쪽, 뼈대 안쪽으로 흐르는 힘과 그대로 떨어지는 힘, 앞쪽이 완전 비었죠. 그래서 장골의 무게가 그대로 앞으로 떨어지면서 발등 쪽으로 떨어지는 거고 골격을 타고 가는 힘은 또 골격을 타고 가는 힘대로 무릎 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무릎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퇴골이 뒤쪽으로 들리면서 무릎을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릎이 밑에 쪽을 바라보게 돼요. 원래 무릎이 하는 일은 그냥 가파르게 내려오는 힘을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됐는데 그러니까 무릎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바닥을 바라보게 되면서 무릎 안쪽으로 그러니까 골격을 타고 내려온 힘을 받치게 되는 거죠. 여기 힘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파르게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 되는 힘이 무릎에서 한번 쌓여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쌓인 힘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발끝은 들려 있으니 뒤꿈치 쪽이 계속해서 바닥에 많이 눌리게 될 겁니다. 무릎도 안 좋고 뒤꿈치도 안 좋으실 거예요. 당연히 발목도 뭐 좋을 리는 없겠죠. 자, 한 가지 더 보자면 그 장골 쪽에 쌓인 무게가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원래 대퇴골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퇴골이 없어지고 빈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이 힘을 발등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발등 원래 이렇게 무거운 힘이 뚝 떨어지는 걸 받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이 아닌 건데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되면은 처음에는 뭐 뒤꿈치랑 좀 아프다가 나중엔 결국 발등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죠.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등이 높은 분들은 하지 쪽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그 우리 변비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꼬리뼈가 있고 직장은 우리 항문 쪽 그 응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직행할 수 있게 한 방에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이 앞으로 전방위가 되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뒤로 들리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는 앞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커브가 생깁니다. 원래는 직행길이었는데 커브가 생겼어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전방 경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한쪽으로 또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뒤로 들렸던 직장이 한쪽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쭈쭈바 짤 때 비트는 것처럼 비틀린 상태가 되겠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쉽게 나올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변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후방 경사 가볼게요. 골반이 뒤로 젖혀지면서 이번엔 대퇴골을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뒤꿈치가 들어 올려지겠죠. 그리고 장골 쪽으로 떨어진 힘이 대퇴골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무릎이 한번 방향을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무릎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방 경사 때보다 무릎이 더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힘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인대랑 이런 애들이 많이 상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경골 쪽 힘이 떨어지고 이 장골 쪽에 있는 힘은 뒤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뒤꿈치, 들린 뒤꿈치를 어쨌든 억지로라도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눌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뒤꿈치 쪽이 들리면서 또 다른 형상으로 발달이 되게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면으로 와서 전방 경사가 되면은 청골도 그렇고 장골도 그렇고 좀 넓적하게 보이게 되고 대퇴골이 뒤로 밀려 있으니까 원래 이 머리 부분이 더 작고 밑에 부분이 컸는데 비슷한 형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쪽 각도는 더 완만해질 겁니다. 정상 각도에서는 117도, 120도에 가까운 각도라면은 전방 경사 돼버리면은 100도 미만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후방 경사 보면은 장골이랑 청골이 다 좀 약간 서 있는 길쭉해진 상태이고 대퇴골은 밑에 쪽이 더 많이 과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더 커 보이는 형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도는 뭐 어쨌든 좁죠. 자, 그래서 전방 경사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대퇴 골투가 껴져 있는 이 부분이 오목하게 보여지게 되면서 흰바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힘이 쌓이게 될 겁니다. 골투 쪽의 압력이 커지면서 안쪽으로 힘이 뚝 떨어질 거예요. 이 힘을 계속 뒤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왜? 전방 경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대퇴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쪽을 바라보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골은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앞꿈치 쪽이 들리면서 날 쪽이 바닥에 닿게 됩니다. 측면에 봤을 때랑 같은 이야기가 되죠. 결국은 앞꿈치 쪽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여기가 볼록하게 등이 높게 솟아오를 겁니다. 발등이. 자, 이렇다고 아치가 서 있냐?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도 아치는 대부분 다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후방 경사도 보면은 골두가 껴져 있는 데가 이제 너무 가파른 거예요. 방향을 만들어주거나 적절하게 힘을 저항해서 받아주거나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그냥 안쪽으로 쭉 빠져버려요. 대퇴골이 앞으로 들려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힘이 작용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무릎을 안쪽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경골은 또 그 힘을 받아서 윗면이 안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X다리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 전방 경사는 O다리, 후방 경사는 X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또 나중에 척출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골반은 전방 경사인데 O다리, 그러니까 X다리이신 분들이 계시고 골반은 후방 경사인데 O다리이신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각도가 이 고관절 부위, 이 골두가 끼어지는 여기 소켓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하시면 되세요. 정상 각도는 이 120도 위에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120도에 가깝겠죠. 117도에 가깝겠죠. 즉 힘을 받기 굉장히 효율적인 각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골반 전방 경사가 되면은
그 위에 면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자세히 그려보면은 골두가 이렇게 있을 때 정상 위치에서는 골두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전방경사일 때는 골두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후방경사일 때는 골두를 거의 제대로 받쳐주고 있지 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허벅지는 우리 살이 많이 찌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왜 찌느냐? 영양소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쓸 영양분을 일정 양을 딱 저장을 시켜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이 재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면은 여길 지나가지 못해요. 길이 막혀서. 그래서 버려야 될 애들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썩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셀룰라이트 같은 거 생기는 거고 지방층이 형성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우리 허벅지는 지방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노폐물이랑 독소들이 많이 뭉쳐서 쌓여 있어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또 똑같은 얘기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저항력점이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앞꿈치, 그다음에 무릎 위, 그 다음에 요추. 예, 여기를 잘 모아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가운데점으로. 자, 뭐 반대쪽도 같이 그려놔 주면은 대략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약간 괴물 같네. 어쨌든 앞꿈치가 들려 있으니까 앞꿈치가 내려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앞꿈치가 서로 거리가 멀잖아. 이걸 모아주시면 되세요. 이 무릎의 허벅지 점도 최대한 가깝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골반 경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서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앞꿈치 붙이고 허벅지를 모으고 무릎 아니고요. 이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무릎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 라인입니다. 무릎 아니라는 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무릎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해야지. 그래서 허벅지를 모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허벅지도 무조건 그냥 모으면 안 돼요.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게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릎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돌려서 무릎을 정면을 보게 해야 돼요. 왜? 우리 몸 중심축에 연결돼서 붙어있는 거는 대퇴골이지 무릎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돌리려고 하는 거는 무릎을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무릎으로 골격의 방향 전환을 시키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뭐 큰 힘 들이지 않고서도 하루 한 뭐 5분? 10분 정도만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얼마든지 교정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무릎 쪽으로 힘이 떨어져서 무릎에 힘이 쌓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살이 쌓이는 곳이에요. 자, 뒤꿈치 쪽 무게가 떨어져서 힘이 여기 쌓인다 그랬어요. 자, 근데 바닥을 짚고 있을 때 힘이 쌓이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위쪽 면 어딘가에 쌓이겠죠.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장골 쪽은 앞으로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장골 극선에서 서해부까지가 다 아마 힘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퇴골 대전자 있는 위치. 여기는 어쨌든 커브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힘이 대부분 대퇴골로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 장골 쪽에 있는 힘도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힘을 받아내주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가 아마도 좌골 결절, 여기 뒤쪽.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그어놔서 힘드니까 이쪽으로 정상 위치 쪽에다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퇴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나와버리길래 바로 그냥 연결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다 근육이 붙는 자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근육의 결이랑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는지 정도만 알아요. 근육의 부분별 단련의 필요성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굳이 근육을 공부해야 되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뭐 되게 깊이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 성질과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자, 그런데 제가 근육에 대해서 그 정도로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근육에는 기시점과 정지점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기시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지 아마도 멈추다 같은 뜻이겠죠. 무언가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머물기라도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정지라는 동작이 한번 들어가는 위치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표시한 이 부위들이 다른 힘이 작용하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는 어떤 근육들의 정지점일 거예요. 뭐 당장 본다면 여기 위쪽은 뭐 복사근, 복직근은 이쪽이 정지점이 아닐 거예요. 복직근은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닐 거고, 자, 이쪽은 대둔근, 이상근, 이쪽은 대퇴직근, 대퇴근막 장근, 이쪽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힘줄 아킬레스건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제가 힘이 머물러서 힘이 작용하는 부위들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기시점이나 정지점이 뭐지? 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어? 여기 위치들이 다 이런 위치인데 그러면 정시점이 여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아마 다 정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육의 성질과 뭐 성향 뭐 이런 것들이랑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지, 왜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 몸의 교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